오현규를 막아야 되는 김민재를 뚫어야 되는 오현규. 또 한 명의 코리안 리거가 분데스리가를 가게 됐습니다. 바로 주인공은 오현규 선수고요. 지금 이제 현지에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메디컬 테스트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적료 책정 다 됐고 넘어가서 메디컬 테스트 되면 오늘 안에 바로 계약서 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 팬들 그리고 해외 팬들이 난리가 났죠. 이게 웬일입니까? 와, 오현규가 슈투트가르트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글쎄요, 오현규 선수가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팀을 옮기는 거라서 약간 걱정이 되는 건 맞는데 부디 좀 잘해주기를 바라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놀라는 점은 이적료가 꽤 높다는 점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내용이 나왔던 건 샤샤 타볼리에리라는 벨기에 1티어 기자의 SNS에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처음에는 2,800만 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450억 정도 되는 돈으로 이적료가 책정이 됐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오현규가 슈투트가르트 행이 확정이 됐고, 이후에 독일 현지 언론들, 뭐 빌트라든지 기타 다른 언론들에서는 1,800만 유로 플러스 알파라는 이적료와 함께 구단과 개인 합의가 모두 완료된 상태다라는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라는 팀은 가장 최근에는 정우영 선수가 뛰었던 팀이죠. 슈투트가르트는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를 또 나가기도 합니다. 유럽 대항전에 나간다는 메리트도 있고, 오영규 선수 입장에서는 유럽 빅리그에 처음으로 입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팀을 옮길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영규 선수는 수원 삼성에서 셀틱으로 스코틀랜드로 옮겼다가 벨기에로 가서 헨크에서 뛰다가 다시 한번 독일의 무대로 바뀌게 된 상황입니다. 스코틀랜드로 옮겼을 때 그리고 벨기에 리그로 옮겼을 때 이적료를 보면은 약 270만 유로 혹은 뭐 280만 유로 요 정도의 이적료로 측정이 됐었는데 이제는 1,800만 유로라는, 어떻게 보면은 5배 이상 엄청난 이적료 상승과 함께 팀을 떠나게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왜 오영규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슈투트가르트는 사실 지난 시즌부터 그리고 이번 시즌까지 주전 공격수로 활약을 했었던 닉 볼테마데가 뉴캐슬 행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전 공격수가 일단 빠진 상황, 여기서 운다브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꽤 오랜 기간 스트라이커 자리에 대한 공백이 생겼어요. 그리고 뭐 스트라이커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데미로비치라는 선수가 있긴 한데, 물론 데미로비치도 분데스리가에서 활약이 꽤 좋았던 선수인데 최근 폼이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적료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봤을 때 데미로비치와 직접적으로 주전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혹시라도 여기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남긴다면 주전 자리를 꿰찰 수 있는 수준의 현재 팀 분위기고 그러한 공격진의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오영규 선수에 대해서 특징을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슈투트가르트에서 어떻게 잘 융화가 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영규 선수가 스트라이커 중에서 작은 육각형에 해당하는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디 하나 빠지는 데 없이 다양한 역할에서의 육각형, 피지컬적으로도 꽤 괜찮은 퍼포먼스를 내어주고 등을 지고 돌아서는 거 혹은 침투, 라인 브레이킹에도 꽤 능한 능력을 보여주고, 확실히 제공권도 꽤 좋은 편이라서 박스 안에서의 경합 그리고 여기서의 어떤 찬스를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전방 압박을 할 때 압박의 강도, 이런 부분들 최근에 현대축구에서 스트라이커에게 원하는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형이긴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실제로 뭐 경쟁력이 꽤 있는 부분도 있었고, 오영규 선수의 또 두 번째 특징은 교체 투입대에서의 득점률이 꽤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체로 투입돼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부분, 셀틱과 헨크에서 모두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47경기씩 뛰었는데 그 47경기에서 12골, 14골, 득점 비율을 따지면 출전 시간에 비해서 꽤 높은 편이고요. 제가 출전 시간 대비 득점률을 보니까 95분당 한 골의 비율을 가져갔던 헨크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한 경기당 한 골 정도의 비율을 만들어낸 거예요. 거의 경기당 득점에 대한 비율은 꽤 높은 편이다. 특히나 슈투트가르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적으로는 꽤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세 번째 장점은 제가 볼 때 멘탈이에요. 이전에 이제 셀틱을 뛰었을 때도 제가 느꼈고 헨크로 팀을 옮겨서 뛰었을 때도 느꼈지만, 선발로서 뛰었을 때 혹은 선발이 아니더라도 교체로 뛰었을 때도 일관된 퍼포먼스 혹은 조금 더
본인이 압박받는 상황, 입지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득점을 잘 터뜨리는 모습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확실히 이 선수의 멘탈이 꽤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 이제 수원 삼성에서도 뭐 워낙 국내에서 멘탈 좋기로 유명했던 이 오영규 선수였고, 한국인 선수가 외국 타지에서 활약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멘탈리티가 좋지 못하면 외국 무대에서 적응을 하는데 꽤 어려운 모습을 겪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K리그에서 바로 스코틀랜드로 넘어갔던 오영규였고, 해외 리그 어떤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멘탈이 좀 쉽지 않으면 많이 버티기 어려웠을 텐데,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모습들도 그렇고 경기 중에 터트리는 득점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맞물리는 걸 보았을 때는 오영규가 확실히 해외 무대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멘탈이 있구나.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의 경쟁력, 본인이 살아나고자 하는 이 부분이 확실히 이 오영규를 지금까지 만들어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 요거까지 같이 부합이 되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아직 많은 얘기를 하긴 좀 이르지만 닉 볼테마데 선수와 오영규를 조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볼테마데가 최전방에서 해줬던 역할들, 물론 득점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매우 좋거든요. 거의 2m에 육박하는 키를 가지고 있고 체격 조건도 꽤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의 장점이 겉으로 보기에는 헤딩력이 좋고 박스 안에서 뭐 제공권이 좋은 유형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렇다면 오영규와 피지컬도 다르기 때문에 오영규라는 장점이 좀 다르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조금 뜯어보면요, 일단 볼테마데는 제공권이 매우 좋은 유형은 아니에요. 오히려 연계가 조금 좋다는 이야기가 꽤 많고, 내려와서 경기를 풀어주는 원터치, 투터치 플레이가 꽤 좋은 편이고, 박스 안에서의 약간 유연한 움직임을 통해서 슈팅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오영규 선수의 장점과도 약간 부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영규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슈팅력이에요. 박스 바깥에서도 그렇고 그다음 박스 안에서도 그렇고 밀고 들어가면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상황도 좋고, 박스 근처에서 그야말로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게 꽤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볼테마데랑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체격 조건은 다르지만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운다브 선수도 뭐 밀고 들어가는 힘도 좋고 본인의 어떤 개인 기량을 통해서 팀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데미로비치 선수도 득점력이 있는 선수라서 약간 세 선수의 유형이 달라요. 주전 공격수가 어떤 선수가 될지, 물론 이제 운다브가 아무래도 좀 유력한 상황이지만 현재 부상이 있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할 거고, 여기에 대한 자리를 오영규가 채워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비슷한 선수의 유형을 찾아보면은 지난 시즌 세리의 득점왕 레테기 선수와 굉장히 유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슈팅력이 매우 좋은 이 오영규 선수거든요. 레테기랑도 비교가 좀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레테기도 밀고 들어감이 좋고 그 다음에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이 동선이 좋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라인 브레이킹 하는 거, 혹은 박스 근처에서 몸싸움 홀더 플레이 통해서 비벼주고 내어주고 하는 플레이, 그런 걸 오영규가 이제 해줘야 되고, 오영규 선수가 이제 잘할 때 활약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받고 주고 들어가고 원터치로 내어주고 다시 공간 찾아 들어가고, 본인이 희생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동료에게 찬스도 만들어주는 것도 꽤 잘해주고, 혹은 라인 브레이킹 능력도 꽤 좋아서 뒷공간 침투, 특히나 이제 일자로 뛰는 게 아니라 조금씩 U자로 돌아 들어가면서 뛰는 움직임도 꽤 좋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의 어떤 찬스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의 몸싸움을 또 이겨낼 수 있었던 밀고 들어가는 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 선수 굉장히 레텍이랑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영규 선수의 이적료가 현 1,800만 유로, 대한민국 축구 선수가 기록했던 이적료 5위 안에는 들어가요. 근데 이게 이적료라는 게 공개적으로 밝혀지는 것들이 약간 차이가 조금씩 있거든요. 현재 뭐 1위는 이제 단연 김민재 선수이고, 그 안에서 뭐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의 어떤 랭크가 있는데, 오영규 선수가 그에 준하는 정도의 금액을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가치가 대단히 높게 측정이 된 거거든요. 슈투트가르트에서도 오영규 선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꽤 높게 올라와 있다. 이 부분을 또 확인할 수 있겠고, 오영규 선수의 나이를 확인해 본다면 지금부터 이제 빅클럽에서 활약을 해준다, 이러면 오영규 선수가 슈투트가르트에서 뭐 어떤 활약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부진한 활약을 보이더라도 분데스리가에서 다른 클럽들이 또 보고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뭐 정우영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부터 슈투트가르트에서 우니온 베를린까지 여러 활약을 거치는 모습을 보면은 또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슈투트가르트의 행위 매우 긍정적이고, 활약의 척도에 따라서 분데스리가에서 안착이 될지, 혹은 뭐 더 잘해서
다른 빅클럽, 뭐 프리미어리그라든지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클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우려가 되는 점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월드컵이 1년 남은 상황에서 무대를 바꿔야 되고 리그를 바꿔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오연구가 보여줬던 적응력을 고려해 본다면 이 또한 뭐 잘 이겨내리라 믿어지고요. 특히나 독일 무대에서 뭐 김민재, 이재성, 정우영, 옌스 카스트로프, 코리안 리거도 꽤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에게 좀 도움을 받는다면 확실히 독일 무대에서 적응하는 것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분데스리가에 코리안 리거가 꽤 많아졌어요. 많은 선수들이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로 이제 갔는데 이제 김민재 선수하고도 코리안 더비를 성사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좀 더 재밌는 볼거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보시는지. 뭐 정우영 선수도 지금 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재성도 있고 특히나 이재성 선수는 이제 지난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김민재 상대로도 이제 골을 넣은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맞대결에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러면 직접적으로 부딪히겠죠. 오현규를 막아야 되는 김민재 그리고 김민재를 뚫어야 되는 오현규. 일단 슈투트가르트랑 일정이 이제 맞대결 두 번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볼거리가 나올 것 같고요. 유로파리그를 나간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유로파리그에서는 황인범 선수랑 만나요. 유럽 대항전에서의 코리안 리거들의 맞대결도 볼 수 있다. 당장 합류가 된다면 이제 운다부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충분히 메꿔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로서 출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한국의 레트기 분데스리가를 가다.